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서은지라고 합니다. 올해로 29, 평범한 회사원이죠.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그다지 넉넉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소규모 세탁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인근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셨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죠. 늘 은지야, 돈이 없어도 마음 많은 부자로 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혜진이는 제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꼭 언급했어요. 저희 집이 아직도 월세에 산다는 것, 제가 같은 옷을 여러 번 입는다는 것, 심지어 친구들 모임에서도 저의 형편을 들먹이며 저를 당황스럽게 했죠. 그녀는 제가 돈이 없어서 메뉴의 절반도 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들이 나눠 먹자고 말하는 등 노골적으로 제 형편을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혜진이와의 우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우정이라는 것도 제 착각이었을지 모르지만요.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같은 동네에 살았기에 종종 만났고 취업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다른 친구들 지수와 미니도 함께 어울렸죠. 지수와 미니는 혜진이가 제 형편을 들먹일 때마다 그만 좀 하라고 말리곤 했지만 혜진이는 항상 멈추지 않았죠.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났을 때 혜진이는 제가 아직도 연애를 하지 않는다며 비꼬았어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남자들이 도망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의 회사 선배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딱 너 수준이라는 말과 함께요. 혜진이의 말에 가시가 있었지만 어쩐지 그 딱 너 수준이라는 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렇게 저는 김도윤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180cm 정도로 크고 단정한 인상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남자였죠. 카페에서의 첫 만남에서 도윤 씨는 솔직하게 자신이 한 번 결혼했었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속으로 역시 혜진이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혜진이는 저를 무시하며 한 번 결혼했던 남자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초혼인 제게 재혼남을 소개하다니 어이가 없었죠. 다음 날 혜진이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도윤 선배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전화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저 같은 조건의 초혼 남자 만나기는 글렀다며 월세 사는 데다. 집안도 별로인 제게 재혼남이 딱 맞을 것 같아서 소개해줬다고 했죠. 혜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차마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결국 대화를 짧게 끝내고 도윤 씨에게도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제가 자주 가는 동네 서점에서 도윤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했고 우연한 재회 후 우리는 서점 근처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도윤 씨의 결혼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했습니다. 도윤 씨의 솔직한 이야기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만났고 도윤 씨는 늘 저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었어요.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제 의견을 먼저 물었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고 세 번째 데이트 끝에 그의 진지한 제안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1년 후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반대가 걱정되었어요. 재혼남과의 결혼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부모님은 도윤 씨를 만나보시고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며 도윤 씨가 참 따뜻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렸을 때 혜진이의 반응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재혼남과 결혼한다며 또 월세집이나 얻어 살 거라며 한심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혜진이는 좋은 사람이라는 제 말을 조롱하며 돈 없고 재혼인 남자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냐며 비웃었어요. 지수와 미니조차도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며 저를 말렸죠.
그들은 혜진이의 비웃음에 직접 동참하진 않았지만 제 결혼을 축하해주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결혼을 약속했을 때 도윤 씨가 제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사실은 아버지의 회사라고 고백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는 출판사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도윤 씨는 자신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을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도윤 씨가 그렇게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라니. 왜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물었더니 그는 자신의 배경이나 가문이 아닌 자신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했어요. 첫 결혼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는 가족의 재산만 보고 접근한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도윤 씨에게 혜진이도 이 사실을 몰랐는지 물었더니 회사 내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도윤 씨는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웨딩홀을 고르고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고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을 화장하는 동안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지수와 미니는 드레스 입은 제 모습이 예쁘다며 칭찬했지만 혜진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싸 보이는 드레스가 어디서 빌린 거냐는 질문에 저는 도윤 씨가 선물해줬다고 대답했어요. 드레스를 입고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혜진이와 친구들은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웨딩홀이었거든요. 웨딩홀 로비에는 이미 많은 하객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대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도윤 씨의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혜진이와 지수, 미니가 도착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특히 혜진이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이런 고급 웨딩홀이 제 결혼식장이라는 것에 놀라워했고 심지어 자신과 도윤 씨가 다니는 회사 임원들이 왜 저희 결혼식에 오는지 당황해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혜진이가 제게 다가와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윤 씨가 사실은 너와 도윤 씨가 다니는 회사 대표님의 아들이라는 것, 저희가 결혼 약속을 하며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는 것까지요. 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어떻게? 그럼 네가 소개받은 재혼남이 우리 회사 대표님 아들이었다고? 혜진이가 놀라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혜진이가 저를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비웃었던 것, 그리고 저를 조롱했던 사실을 모두 상기시켰어요. 그 말을 들은 혜진이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어요. 너무 큰 충격에 위경련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혜진아, 너 왜 도윤 씨를 소개해줬어? 딱 내 수준이라며? 재혼인 거 알면서 일부러 소개한 거잖아. 혜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대표님 아들인 도윤 선배를 겨우 너한테. 그동안 날 무시한 거, 가난하다고 비웃은 거 다 기억해. 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도윤 씨가 좋은 집안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그렇게 제 결혼식은 마무리되었고 저와 도윤 씨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혜진이 소식 들었어? 결혼한대. 응, 그래. 축하해야겠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너는 연락 못 받았어? 근데 민이랑 내가 별로 안 놀라니까 화가 났는지 주변 지인들한테는 엄청 자랑하고 다닌대. 자기 남자친구가 대기업 과장이고 엄청 잘생겼고 집안도 좋다면서. 결혼식도 특급 호텔에서 할 거라면서. 다음날 SNS를 확인하니 혜진이가 새 게시물을 올렸더군요. 예비 신랑님과 웨딩 촬영 중이라는 제목의 사진에는 뒤돌아 선
남자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혜진이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밑에는 수많은 축하 댓글이 달려 있었고, 혜진이는 모든 댓글에 고마워, 너도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우리 신랑은 정말 완벽해라는 식으로 답하고 있었죠. 일주일 후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혜진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얘들아, 나 결혼식 청첩장 보낼게. 꼭 와. 특히 은지, 너도 와서 봐.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지. 저는 그녀의 말투에서 여전히 저를 시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축하한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이 도착했어요. 유명한 호텔에서 열리는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2주 전 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큰일 났어. 혜진이가 파혼했대. 뭐? 왜?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이전에 결혼식 올리고 여자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래. 법적으로는 초혼이지만 사실상 재혼인 셈이지. 혜진이가 너한테 재혼남 소개시켜줘 놓고 재혼남이랑 결혼한다고 그렇게 비웃더니 본인도 똑같은 상황이 된 거야. 그대로 돌려받은 거지.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게 딱 너 수준이라며 재혼남을 소개해줬던 혜진이가 결국 자신도 재혼남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것도 모르고 자랑하고 다녔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았네. 근데 혜진이는 어떻대? 완전 발광했다더라.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식까지 올리고 같이 산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충격받았대. 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동안 혜진이가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저를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놀리고 재혼남이라며 비웃었던 모든 순간들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 술 마시고 다니면서 그 남자 욕하고 간간히 너 욕도 한대. 너는 운 좋게 재벌가로 시집갔다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혜진이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행복한 것이 그녀에겐 여전히 못마땅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양심상 위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혜진아, 힘들지? 괜찮아질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하지만 그녀의 답장은 차가웠어요. 난 괜찮아. 너처럼 운 좋게 금수저 물고 태어난 남편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너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도윤 씨가 재벌인 줄 알고 결혼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혜진이는 제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어요. SNS에서 종종 그녀의 소식을 보긴 했는데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살고 있더군요. 파혼 소식은 삭제하고 대신 새로운 시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는 글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을 든 모습 등을 올리곤 했어요. 지수는 저에게 혜진이가 뒤에서는 여전히 저를 욕한다고 전해주었어요. 재벌가 들어가더니 옛날 친구는 잊었네. 운 좋게 좋은 집 시집가서 잘난 척이야 같은 말들을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는 그녀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비웃던 친구라는 사람이 이제는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네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딱 내 수준이라는 말로 시작된 만남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혜진이가 무심코 저를 비웃으려고 소개해준 재혼남이 실은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와의 결혼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재혼이든 초혼이든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도윤 씨와 함께 앞으로의 인생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끔은 혜진이의 소개가 없었다면 도윤 씨를 만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웃음이 나옵니다. 딱 너 수준이라며 무시하듯 소개해준 남자가 최고의 남편이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저를 비웃고 깎아내리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함정에 스스로 빠진 셈이죠. 혜진이는 지금도 여전히 저를 시샘하고 비꼬지만 저는 그런 그녀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 덕분에 제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어쩌면 언젠가 혜진이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제 행복에 집중하며 살아갈 겁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